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감정평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3회 합격자입니다. 3회 합격자이고 지금 한국손해평가협회 회원입니다. 현장 업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정평가사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해평가와 비슷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황 일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 제가 감정평가사로 활동을 하면서 첫 직장이 제가 한국부동산연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목 보상 자료집이라는 책자를 제가 만들 때 연구진으로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과수편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연으로 오늘날 제가 또 손해평가 강의까지 하게 된 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연찮게 손해평가사 자격을 알게 돼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에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수목보상 자료집을 만들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광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시군구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봐갖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작물이라든지 과수 부분들, 그렇죠. 이 부분들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감정 평가는 어떻게 보면 나무 전체를 보는 것이고 손해평가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원본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실. 저는 나무 그렇죠. 예, 전답 무수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지금 평가 경력이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광주 S 감정평가법인에 있습니다. 우수 감정평가법인,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지금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는 어차피 우리가 업무방법서에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1과목, 2과목을 그 업무방법서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내용들은 많이 빠고 공부하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눈에 소홀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유치가 되고 저는 또 문제 중심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공식 같은 이해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할 겁니다. 지금 7회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쇄소에 이제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제가 1월부터 강의할 때 아마 책이 나올 겁니다. 오늘 책이 없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책이 있으면은 제 책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서 또 동영상을 다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 좀 불편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 목차를 보면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칙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계약, 그 다음에 인수심사 업무, 그 다음에 제4장 계약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이 이제 품목별 인수기준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있습니까? 버섯 47절까지 품목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게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 두 가지로 나누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1, 2, 3, 4장은 앞에 부분들, 그 다음에 품목별. 지금까지 보면 시험에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4장까지를 총론으로 보면 돼요. 총론. 그 다음에 4장을 제 5장을 강론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시험이 거의 여기서 많이 나오죠. 이 부분.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본인 강의할 중심은 여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 문제화로 해서 문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교재를 보시면서 오늘부터 바로 여기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 교재가 없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교과서로 정리해 보시고 또 제 교재가 나오면 제 교재를 보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좀 줄이고라는 어떤 노력을 하는 다 줄이고자 하신 거죠. 그 줄인 부분에 제가 좀 동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강의는 품목별 강론 여기도 문제화로 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문제화로 쭉 해서 여러분들 문제 한 40몇 문제 나옵니다. 이런 걸 푸시면서 자동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외우는 것보다는 계속 문제화를 해서 가로쓰기라 이런 부분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 본 강의는 요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월부터 이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다 들어와요. 아셨죠? 그러면서 문제화 간단하게 보통 여가 한 7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험에 앞에가 한 5% 정도, 여기가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지 않느냐. 해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마스터를 하면은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엄청난 양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제화를 하나하나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통칙은 어떤 목적이 나오고 적용 범위가 두 개로 나와야죠. 목적이 뭡니까? 결국 보험의 농작물 보험의 신계약 인수 절차라고 해서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품목별로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자, 상품 내용 그래가지고 보험의 목적, 보상한 손해 쭉 해갖고 미경과 비율 해갖고 12개, 13개 파트로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두 번째 계약 인수 해가지고 보험 가입 지역, 자격, 기준,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 이런 구조로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별이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앞에 부분은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쉽게 해서 보험금이 계약 관리라는 게 보험금 지급하고 있는 게 계약 관리가 되겠죠. 우리 저 뒤에서 보면 철회부터 해서 취소, 무효도 가지만 해지까지도 가지만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계약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품목별로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상품 내용이 계약 관리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두 번째 그래갖고 인수 관련 이렇게 나오죠. 인수 기준이 나온가요? 아까 말씀드렸지 잃어버렸네.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 나오죠. 예. 이것이 상품 내용. 여기가 보험의 목적부터 해서 미경과 비율까지 쭉 나열됐죠. 품목이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약 인수 해갖고 뭐가 나와요?
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지역이 나오고 계약 인수 지역이 보험 가입 지역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격 농업인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기준 얼마 이상 보험 가입금 얼마 이상 들어야 되냐, 면적이 어느 정도,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인수 수확량 하나 또 있죠. 깜빡했네요. 여기 뭐 나와요? 인수 제한 목적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 있죠. 상품 구조가.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계약 관리 내용이죠. 보험 가입 금액을 얼마 되고 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보험 대상이 되고 보상은 손해기고 아니고 또 기간은 어떠고 쭉 나오죠.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고 보험료는 얼마 내고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은 어쩌고 쭉 나오죠. 이게 바로 상품의 내용. 계약 인수는 뭐예요? 인수할 지역이 미달되면 안 되고 지역이 아니면 안 되고 자격이 미달되면 안 되고 기준에 미달되면 안 되고 이게 해당되면 안 되고 이것이 이 범위 안에서만 인수가 가능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이 지금 계약 인수 그죠. 우리 이게 바로 업무방법서 구조해 놓은 이유다. 업무방법서가 결국은 계약 관리예요. 뭐예요? 신계약 인수 절차. 신계약 인수 절차가 이거 있다. 그 다음에 뭐다? 이게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아셨죠? 신계약 인수 절차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두 번째 계약 인수. 그 다음에 그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은 상품 내용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따 보면 이제 절차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것이 이 모법이 뭐예요? 모법? 농업, 재해, 범. 그죠? 네, 농업, 재해, 보험법이죠. 우리 책 이 자체가 모법이 농업, 재해, 보험법이다. 그 다음에 가로 열자면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쭉 보시면 용어의 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품목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 책자가 제가 1번, 2번 쭉 이제 번호 해놨어요. 가로 쳐놓고 문제 내놓고 설명을 쭉 설명해 놨어요. 이 부분들 한번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책에 있는 것들 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쭉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안에 내용들이 각 품목별로 어떻게 돼 있더라.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요약 정리할 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일단 책이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이제 책을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돼요. 농업재해보험 이게 우리 이 교과서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공부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부터 이해하는 연습. 결국은 2차 시험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항상 버릴 걸 제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영어의 정의의 문제를 먼저 계약자를 냈습니다. 계약자는 뭐예요? 계약자는 농업인이어야 되죠. 자, 농업인이 뭐냐?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대상 농작물을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놨습니다. 두 번째,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뭐라고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셨죠?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험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자,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뭐든 여러 가지 요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크게 보면 이거죠. 그 다음에 보험금은 뭐예요? 보험 가입금액 여기다가 결국은 피해율 곱하죠. 그렇죠. 보험금은 결국은 이게 손해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보험금을 구하는 산출식이죠. 간단하죠. 이걸 아셔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험료 결정거 다 냅니까? 다 안 내죠. 계약자 입장으로요. 자, 보험료는 누가 정합니까? 계약자가 중요하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NH가 지급하죠. 그냥 보험금은 NH 입장이 또 중요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하더라. 그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에다가 피해를 발생한 만큼 나타난 손해액만큼 주면 된다. 이게 손해보험의 원칙이죠.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먼저 보험료. 보험 가입금액 이걸 다 납입할 의무가 없죠. 결국 어느 정도는 다 보험료 내거나 결국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험료 전체를 다 내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 전체를 다 받는 것도 아니다. 다 주는 게 아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얼마만큼 뺍니까? 보험료는 보험료율이어야 되겠죠. 각종 보험료율. 예. 자, 품목별로 좀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점검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내는 게 아니죠. 결국은 계약자는 어떻게 얼만큼 내는 거죠?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냅니까? 결국은 여기서 정부 지원율,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율 이렇게 빼죠. 보통 몇 프로 정도? 보통 10%에서 20% 정도가 계약자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왜요? 근거가 뭐죠? 우리 시험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어디죠? 농림장관의 위임을 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죠. 줄여서 농금원. 그러죠. 뭐예요? 농업은 정책보험이라는 뜻이에요. 농업정책보험. 정책보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보험료. 우리가 사람 보험 들 때 국가에서 지원은 안 해주죠. 보험료는. 그러나 농업은 보험료. 그래서 정책보험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보험금 나온 대로 다 줍니까? 자, 보험 가입금액 자, 어떤 피해율이 발생했어요. 다 줍니까? 다 안 주죠? 얼만큼 빼줍니까? 자, 요 이 자기는 뭐라고요? 계약자죠? 계약자가 뭐라고요? 농업인이죠? 이렇게 자기 계약자 농업인, 우리 보험에서 얘기하는 자기 계약자 농업인은 동일한 관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해율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지급 보험금이나 또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수령 보험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포인트, 여기서부터
뭐 하나씩 나오죠, 용어가. 자, 이런 용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책자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화해서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자,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자,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은 뭐가 있죠? 자, 농작물. 여기서 농작물은 뭐예요? 결국 과실, 과실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밭작물, 작물, 논작물, 작물. 그리고 가입 가격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가지. 가입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입 주수 곱하기 가입 가격.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가지를 꼭 알고 계십시오. 구하는 방법. 시설 같은데 하우스는 뭘 넣어야 되죠? 여기도 가입 가격이 있는데 이 단가로 나가죠. 어떤 단가로 나갑니까? 제곱미터당 뭐 18,000원, 19,000원도 있고 제조될 가격이라든지 얘는 시설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죠. 시설 면적에다가 그 단가를 곱하는 것이 보험 가입 금액 구한다. 그래서 농작물 구하는 방법은 요거, 나무는 요거, 그 다음에 시설은 이렇게 마찬가지요. 여기도 이렇게 구하는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포인트를 있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해율은 보통 평균 수확량의 100%를 들죠. 일반적으로. 자, 평균 수확량. 그리고 여기도 이제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예, 이 정도에서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 조사 수확량으로 하죠. 조사 수확량입니다. 조사 수확량.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떨어지지 않는 걸 조사했으면 수확량이 됩니다. 이거를 다 해주냐? 다 보상 안 해주죠. 미보상 감수량은 빼죠. 이렇게. 그죠?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수죠. 평수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죠. 이거 미보상 감수량. 자, 요거를 구했던 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거. 이게 뭐라고요? 피해율. 자, 이 부분들 좀 이게 감수량이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그러죠.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이 뭐예요? 이것도 그 보면 이 과목에서 나오죠. 미보상 비율이란 게 있죠. 제초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이것도 제도를 안 했을 때 이 뜻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빼지는 거니까. 예.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평균 감수량에서 지금 태풍 때문에 남아있는 것만 있는 것을 감수량이라 감수량 전체를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미보상 감수량만큼은 빼준다. 피해율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여기까지 평, 수, 요걸 미라 요거를 평으로 나누는 게 피해율이죠. 이게 바로 피해율. 그래서 이걸 평수 미 자체를 뭘 한다고 시계에서 피해 감수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해 감수량이다. 이런 용어들. 이게 용어를 지금 앞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들이 여기서 나와 있죠.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입 수확량, 가입 주수, 시설 면적, 가입 가격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 다음에 이게 지급 보험금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피해율이라는 개념, 또 자기 부담 비율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 수확량이라는 개념, 미보상 감수라는 개념,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용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파헤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결국 이런 용어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괴 같은 경우 그랬죠. 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 쭉 보시면은, 그래서 이 영어 정리 같은 거를 제 이제 책에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구하는 방법도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요 농작물과 관련된 거고, 또 뭐죠? 또 여기 관련된 나무 추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험 가입, 여기도 마찬가지. 이 형태는 결국은 농작물과 과수죠. 나무 감정도 사실은 비율 고사 주수 나누기 기준 주수, 가입 수확량이죠. 가입 주수. 이 비율이 뭐라고요? 피해율이 되는 거죠. 이거 그거만 똑같고 결국은 자기 부담 비율을 빼는 거 맞고, 또 뭐가 있어요? 자기 부담 비율을 빼는 것이 지금 농작물과 과수가 있고 구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보피자로 되는 것은 농작물 또는 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거. 이 손해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까 옆에 했지? 보험 가입도와 피해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손해액이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게 뭐가 있죠? 여기다 시설, 하우스죠. 하우스, 농업용, 얼른 잘 안 외워지 돼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게 농업의 목적이, 보험의 목적 보면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가로치고 하우스. 예. 농업시설,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을 하우스라 하죠. 이거 부대시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하우스 또는 부대시설은 이렇게 구한다. 결국 여기서 보면 자기 부담금을 구하는 거죠. 예. 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액에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소손해 면책금 10만원 10만원을 초과된 경우 손해액 전액 다 보상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시설 작물에서 이렇게 나오죠. 시설 작물이나 또는 버섯. 이렇게 이게 큰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을 이게 쭉 정리만 하셔도 공부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원리를 아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을 좀 붙이면 돼요. 아셨죠? 이 부분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 결국 우리가 농업보험은 뭐라고요?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목표다. 아셨죠? 이게 주고 이게 받고. 아셨죠? 이 구현 과정에서 품목별로 이렇게 파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를 다 지급하지 않더라. 보험금도 다 받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 농업 손해보험의 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큰 틀을 놓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공부를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다음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오늘은 총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큰 그 품목별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보험의 목적부터 해서 쭉 나오죠.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또 뭐가 있죠? 보험 기간,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금, 또 뭐가 있죠? 그렇게 나가죠. 쭉 좀 볼까요?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그리고 미경과 비율.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상품의 내용이에요. 상품의 내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약 인수, 지역, 자격 기준, 그리고 인수 제한 목적물, 또 인수 수확량 해갖고 쭉 나오죠.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큰 틀을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농지보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그 공부하는 목적은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결정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그냥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료를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를 곱하면 보험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다 주고받지는 않더라. 일정량이 빠더라. 아셨죠? 일정량 빠는 게 뭐가 빠져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에서 산정 보험료에서 결국 정부 지원 보험료과 지자체 지원율이 빠더라. 그 비율만큼 빠더라. 보통 그래서 10%에서 한 20% 정도가 계약자 부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급 보험금은 어쨌다가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감안해서 나가더라. 이것도 자기 부담 비율이 보통 10%에서 40% 사이로 결정돼 있죠. 그리고 품목별로 좀 다릅니다. 사배감 같은 경우는 30%까지. 그래 있죠. 예,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들 있죠. 예,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이 어때요? 어떤 품목별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좀 다르더라. 그 다음에 이것도 피해율도 그러더라. 보험금 구하는 방법도 품목별로 어쩐다? 그냥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자로 가는 것도 있고, 손해액을 해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부분도 있더라. 그 다음에 소손해배제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체가 보장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까지 큰 틀을 오늘 아셔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절반은 하신 겁니다. 이게 쭉 가지고 이렇게 가세요. 절 믿으세요. 너무 어렵게 가지 마세요. 예, 그렇게 쭉 큰 틀을 가져가시고 하나씩 하나씩 붙잡아 가세요. 큰 틀입니다. 이 시험에서 시험 범위가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고, 예, 지금 이게 이제 진도도 깁니다. 진도 내용도 길고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 특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특징을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